서울공예박물관이 47년 만에 복원된 보물 자수가사를 비롯해 서산대사와 삼영대사의 가사 등 불교 자수공예 정수를 공개했습니다. 자수공예로서 최대 규모 장수입니다. 개교 119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가 본관 남산홀에서 개교 기념식을 열고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상세계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진천선수촌의 국가대표 불자 선수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갖고 가문사지 삼측석탑 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가피 명상을 개발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한국 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적경 스님과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사 등에 새겨진 불교 자수를 모아 공개하는 전시회가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 1979년 보물로 지정된 자수 가사가 4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권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단 바탕에 빨강, 노랑, 초록 등의 오색실이 한 땀 한 땀 무늬를 잃었습니다. 부처님과 경전, 그리고 존자, 불교에서 일컫는 세 가지 보물을 자수로 그린 가사입니다. 일반적인 가사와 달리 재료와 형태가 귀해 지난 1979년 가사로는 유일하게 국가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5년의 복원을 마친 끝에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한 벽면에는 유독 길이가 긴 장삼이 눈에 띕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끈 삼영대사의 장삼으로 큰 체구를 짐작게 합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포로 귀환을 이끌어낸 공로로 선조 임금이 내린 가사는 화려한 황금색의 모란과 매화, 대나무의 문양들이 수놓였습니다. 장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삼이란 가사 아래 소화는 받침옷인데요. 팔적 장신으로 알려진 삼영대사의 큰 키에 걸맞게 거대한 끈이가 인상적인 장삼입니다. 서울시와 조계종, 태고종 등이 마련한 이번 특별 전시회는 스님들의 법복에 숨은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전국 각 사찰과 박물관 등에서 모은 공예작품 55점이 전시됐는데 공예유산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전시는 처음입니다. 이번 전시는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우리 불교 자수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리가 가사는 단순한 승복이 아니고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전해지는 인가의 상징이기도 하며 열애로부터 이어지는 법맥과 전통을 개성하는 법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별전에는 고려시대 천태종을 세운 대각국사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부터 신라말 고려초의 고승 희랑대사를 본뜬 조각상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작품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점은 국보 보물급으로 흔히 접할 수 없는 작품들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9세기 전반이나 후반쯤에 이르는 가사들만 남아있고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유산 중에 그 명맥이 사라질 뻔한 가사가 이번 전시에 이렇게 전시장 곳곳에는 실제 스님들이 직접 가사를 제작하고 착용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도 함께합니다. 사찰 처마 끝에 거는 풍경을 직접 바느질하고 책표지 등을 만드는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깨달음과 해탈을 향한 의지를 담아 올과 땀으로 이룬 불교자수공예의 세계는 오는 7월 27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개교 119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가 어제 본관 남산홀에서 개교 기념식을 열고 학교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에서 불교 정신을 기본으로 지혜와 자비로서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당부했고, 윤재웅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첨단 분야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주요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며 인문학 분야에서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기념식에서 1년간 기부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법학과 임규철 교수와 화공생물공학과 홍성규 교수를 시상하고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은 법과대학 법학과 홍선기 교수와 관리처 시설안전팀 이강준 씨에게 수여했습니다.
직계 3대 이상 또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국인 가족에게 주어지는 자랑스러운 동국 가족상에는 농업경제학과 6.2학번 권호갑 씨 가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과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스님들은 불교계를 빛내달라고 불자 선수들을 격려했고 선수들은 불심으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국위 선양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선수촌 법당에 불자 체육인들이 모여 봉축 법요식과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을 비롯해 포교국장 청곡 스님, 신도국장 영범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무진 스님, 문홍식 체육인 불자 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수촌 시설을 둘러보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해 법석에 오른 남전 스님은 마음에 갑자기 꽃이 폈다는 심화 돈발을 강조하며 누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했습니다. 그 꽃이 핀 분들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꽃을 보여주신 그 뜻을 알아차리면 너무 좋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문홍식 회장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은 체육인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가슴에 새기며 스스로를 이기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은 발언문을 낭독하며 향후 국제대회에서의 선전과 함께 불교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낮추신 큰 뜻을 다시 새기며 이 시대 이 땅에 부처님의 뜻을 꽃피 여길 다짐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고 발언하오니 대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참여자들은 법요식에 이어 국보 제112호 신라 가문사지 3층 석탑을 형상화한 봉축탑에 불을 밝혔습니다. 선수촌 법당을 찾아 마음의 안정과 용기를 얻은 국가대표 선수들. 고된 훈련에 불심까지 더해진 눈빛은 일찌감치 내년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국내 3대 관음도량 성지인 강화 보문사가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먼저 떠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수륙 용왕대제를 지난달부터 봉행하고 있습니다. 삼재 법사로 나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수처작주 입처 개진으로 불자들은 어디에서나 주인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가 파마로 생명을 잃은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수륙 용왕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입제 이후 3제를 맞이한 가운데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법사로 나섰습니다. 스님은 먼저 수륙 용왕대제가 가진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마음을 감동하고 마음을 가지라 하는 뜻으로 또 생명을 존중하는 용왕님이기 때문에 용왕님의 여러분 천도제를 부모님 천도제를 지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 돈관 스님은 중국 당나라 임재선사가 남긴 화두 어느 곳 어느 처지에 다르더라도 주관을 잃지 않고 자기 주인이 되라는 수처작주 입처 개진을 인용해 설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자들이 가져야 할 3가지 덕목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과 잊지 말 것, 그리고 모든 자연과 인간에게 감사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아름다운 산천에 꽃이 피고 물이 들어있고 이 모습을 자연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감사음악, 자연에 대한 감사.
지난해 조계종 포교 대상을 받았던 스님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전보 포교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동국대 불교 동아리 활성화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의 성과에 탄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올해도 동국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수계 법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말로 죽고 살기로, 그리고 그 학생들을 많은데 불교 학생회를 못 모집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사장의 총장의 직무유기다. 강화 보문사의 수륙용왕대제는 오늘 23일 금요일 회항합니다. 수륙용왕대제에 동참한 불자들은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과거 평화의 사절이었던 조선통신사 정신을 되새기고 해양안전을 기원하는 조선통신사선 무사항해 기원제가 최근 범어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번 기원제는 지난달 25일부터 사흘 동안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 조선통신사 축제의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은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과 함께하는 길에 범어사가 힘을 실을 수 있어 기쁘다며 특히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범어사 대웅전에서 안전항해 기원제를 봉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지난 3월 부산문화재단,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주 분황사가 지난달 26일 원효성사 열반 1339주기 재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분황사 주지 성제 스님은 민족의 스승인 원효성사의 숨결이 담긴 분황사 복원불사에 매진할 뜻을 전했습니다. 전체 복원에는 10여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하기에 우선 성방 25평과 원효 전시관 20평을 금년에 짓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은 경모사를 통해 원효 성사의 높은 뜻을 기리며 중생구제의 서원을 담아 보살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고,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원효 성사 재앙대제는 종단 차원에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부산 하얀연꽃절은 최근 경내에서 경봉대 선사 기념관과 중창불사 기공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하얀연꽃절 회주 원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경봉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고 불교 문화 공간의 조성을 알렸습니다. 원산 스님은 이번 불사는 단순히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는 공사가 아니라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서원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수행은 도량이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오로지 신심과 정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봉대 선사 기념관은 연면적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모두 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종무소와 대법당, 경봉대 선사 기념관과 시민선방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는 부처님의 자비가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과 함께하는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연휴인 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사찰을 찾아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며 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BBS가 만난 사람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남양주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들어보고 스님이 개발한 가피 명상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적경 스님 나오셨습니다. 자,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봉축법회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더 뜻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먼저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처님 오신 뜻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의식이 좀 커서 깨달음을 이뤄내고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올해는 이제 뜻깊은 게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좀 많이 혼란스럽긴 해도 어쨌든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이 잘 선택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올 부처님 오신 날은 좀 더 다른 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드네요. 예, 스님 말씀처럼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대한민국이 지난 그 몇 달간 민주주의의 어떤 작동 방식을 좀 그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확인했던 지난 몇 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역량의 문제인가 또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정치인들이 좀 의식이 큰 분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그런 정치인을 뽑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의식 수준만큼의 정치인들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지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좀 의식이 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리나 어떤 정당만을 위해서 거짓과 참됨과 이런 것 구분 없이 그냥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아직은 좀 갈 길은 멀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좀 더 의식이 성장하고 그런 좀 높은 의식 성장 속에서 의식이 큰 정치인들을 뽑으면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좀 명상도 많이 하고 또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와서 좀 평정심도 찾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근원을 좀 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전국 각 사찰에서는 이제 연등을 달지 않습니까? 이 연등 공양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빈자 1등이란 말 있잖아요. 연등을 밝히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밝힌다라는 의미도 있고 세상을 밝힌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내 자신도 행복해지고 세상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염원하면서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등공양 올린 것이 시초가 되어진 것이고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니까 해마다 불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해마다 계속 등을 켜고 있잖아요. 그 정신을 이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복도 빌 수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혜의 등을 밝히고 자비의 등을 밝히겠다는 원을 담아서 불을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한국명상지도자협회 2대 이사장에 취임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1대 이사장님이셨던 해거 큰 스님 모시고 다니면서 심부름을 좀 했던 그 인연으로 그냥 우리 협회 사람들이 저를 이사장으로 추대해서 얼떨결에 되어졌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부담도스럽고 그리고 큰 스님께서도 협회 발전에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어서 저도 우리 협회가 정말 잘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체가 되고 나아가서는 K명상 세계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예. 국내외적으로 명상의 어떤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스님께서 느끼실 때는 어떠십니까? 좀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죠?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작년 올해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20대 젊은 층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템플스테이 같은 데 보면 제가 있는 봉인사에도 20대가 거의 주류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방이 부족할 정도로
20대, 30대가 뭐 한 8, 90%가 그렇게 와서 명상을 접해보고 싶어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님께서는 가피 명상을 개발해서 지도를 해오셨는데 가피 명상은 뭐 일반적인 그 호흡 명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은행알 하나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품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발현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피 명상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나에게 있는 업을 정화해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큰 힘을 깨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방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명상지도자협회가 지난 2015년에 창립이 돼서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의미 있는 해인데 관련해서 포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시죠? 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끝나면 5월 18일 포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을쯤 해서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이런 주제로 해서 명상을 좀 더 대중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님 끝으로 이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 말씀 남겨주시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이제 이 성장과 공헌이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에서 함께 이 여정을 함께 가주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장, 세상을 좀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삶의 여정에 부처님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5월 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